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우스에서 초중등 부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30분 전부터 오셔갖고 제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지금 와주시고 계셔갖고 지금 잠깐 제가 PPT를 전송을 다시 했어요. 더 뽑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런 저희 시리우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영재고 이제 과학부까지도 저희가 수업을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CMS하고도 같이 협업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초등에서도 역시 우리가 영재교육을 하면 떠오르는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 안쌤 교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1학년도 지금 받으려고 지금 프로그램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안쌤하고 같이 협업을 맺어서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안재범 소장님을 모시고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희 안재범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재범입니다. 네. 혹시 다 안쌤 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여주는데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역시 대치동이라 네. 저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아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죠? 네. 아이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서 수업하면서 아이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EBS에서. 한 숟가락 반.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 이제 잘 버무려주세요. 불은 꼭 약한 불로. 방금 본 동영상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여러분들 댓글이라죠? 자,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자, 아이들한테 기름 떡볶이 만드는 영상을 좀 보여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이들은 얼마나 이해했다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거기 답이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서 드릴 줄 몰랐네요. 자, 아이들이 보면 평균 80% 이상 이제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진짜 이만큼 이해했을까요? 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떡을 2컵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뭐지? 생각나는데 99%예요. 떡 2컵 넣고 그리고 양념장 넣고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짜냐? 너무 짜증났지? 기억이 안 나. 자,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기름떡볶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2차 테스트를 했더니 조금 낮아졌어요. 80에서 70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퍼센트가 높아진 애가 있어서 인터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60%. 왜 기다리는 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이유 혹시 기억나요? 김성. 그 차원 같은 경우 혹시 어떤 점이 못하는지 기억나요? 성기.
어려워요. 90%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150분 나왔나요? 얼마나? 80, 70. 되게 많이 기억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질문하고 답해보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막상 질문한 거 답해 보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 했는데도 60, 70으로 이해했다고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인데, 자, 우리 아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자녀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물어보면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거 보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아이는 자, 수업 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혹시 그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이들이 수업하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잘 했는지, 잘 이해했는지.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몇 퍼센트 이해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이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질문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이는 답변을 생각하다가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 질문, 발문이 없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답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출 학습이라고 또 아시죠? 네.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 지식을 머릿속에 막 넣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지 않으면 정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문을 해서 아이가 답이 뭐지? 생각하지 않으면 넣었던 지식은 다 사라지게 되는 형태라서. 자, 그러면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거기 나와 있겠지만 보통은 수업 중에 예리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수업하고 나면 작은 것까지 기억해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습해서 발표하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미리 수업 분량 알아와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수업에 그죠? 대부분 집중을 잘 하죠. 그죠? 그리고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가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예리한 질문 하는 아이 빼고는 요 4가지는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 요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게끔 하는 방법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그랬던 기억 있으시죠? 자,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왠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들. 그죠? 그래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예리한 질문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아니면 타고난 머리가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4가지를 잘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잘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자, 제일 먼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죠? 근데 아이가 누굴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는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문으로 아이의 이해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인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숙제 내주면 숙제도 잘하고, 그리고 예습해서 발표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이런 수업인지 좀 체크는 할 수 있죠.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시리우스는 과학 수업이니까, 과학은 아이들이 열심히 선생님 좋아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생활 속에서 과학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요걸로 좀 체크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이가 빠지고 싶지 않은 수업인지, 가끔 보면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자극을 주는 아이들이 있는 수업인지, 그죠? 여기 시리우스에 오시려고 하신 부분은, 그죠? 여기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자, 좋은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자극을 주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우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아이 학습에 도움되지 않는 수업들이 있어요. 자, 싫어하는 선생님이 수업. 아이가 가끔 보면 너무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다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는 선생님은 좀, 그거는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력을 확인시켜줄 발문이 없는 수업. 가끔 보면 여기 대치동에서 시리우스는 안 하는데, 가끔 겨울방학 한두 달에 중1, 2, 3을 다 끝내는 수업을 한다 하면 시키고 싶으신가요? 중1, 2, 3을 다 1, 2개월에 다 끝낼 수 있다. 그거 할 때 애들한테 발문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 집어넣고 좀 지나면 아이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리고 예습 발표 등의 무관심한 수업, 숙제하라는데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수업은 아이 학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선생님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죠? 특히 과학 수업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된 수업을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지 않는 자극을 주는 아이들이 있는 수업은 되도록 보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좋아할 것 같은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해준다. 그죠? 왠지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은 좋아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 그리고 좋은 발문으로 아이의 이력을 확인시켜주는 수업들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학원 설명회 하면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하시니까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자극을 주는 친구들이 있는 곳인지, 보통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합격률? 영재경 합격률, 뭐 이렇게 수상한 실적들 보시면서 여기에 좋은 자극을 주는 친구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거는 수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자, 교재를 보시면 아시죠? 그죠? 네. 창의사고력 교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자, 창의사고력 교재
잘 진행을 하는지 문제를 보시면 어떤 발문들이 있는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런 좋은 발문으로 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쌤 교재들로 이제 저학년들은 CUS에서 저의 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안쌤 교재들 그리고 또 CUS에서 만드신 교재들도 다 한번 보시면 어떤 이제 문제들로 그죠? 아이들의 사고력을 이끌어내는 질문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그죠? 그리고 좋은 교재로 진행을 해도 선생님이 그냥 답만 알려주는 선생님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4가지를 충족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예, 시리우스 학원에 보내시면 그 커리큘럼 보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커리큘럼과 선생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까지 맞으면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시리우스에서 좋은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이 향상되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안재범 소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디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희 커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좀 가장 알찬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안 소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기회가 또 된다면 같이 또 안 소장님 모시고 다른 또 주제로도 또 한번 좋은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항상 초중을 같이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인가요? 초등하고 중등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 내일은 중등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님들 가장 많이 오신 학년이 몇 학년인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3학년하고 5학년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 저는 3학년 어머니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저학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깔고는 있으나 아직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저희 원장님의 이 대쪽 같은 교육 개념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비싼 금액의 뭐 그런 걸 좋아하시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그냥 입에 퍼넣어주는 수업을 원하시지도 않고 정말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 그리고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가르치는 게 저희 원장님의 모토시다 보니 많은 홍보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오셔서 좀 오늘 얘기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저희 아이들 믿고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니까요. 오늘 많은 도움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안쌤 설명은 끝났고 저는 이제 시리우스 부원장 임성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뒤늦게 오셔갖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원장인데 왜 우리 시리우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큰 4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첫 번째는 초등부터 중등까지 준비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링 과정과 엘리트 과정 그리고 지니어스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엘리트 과정은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초, 중, 등 과정을 총 망라해서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익스플로링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초중을 끝내고 나면 물론 영재고 과고를 가기를 희망하시는 어머님들이 대다수세요.
근데 막상 시켜보니 내 아이는 영재고 과고 쪽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자사고를 좀 가고 싶기도 하고 의대 쪽을 좀 가고 싶기도 하다. 그래서 고등과정을 좀 일찍 시작하고 싶다라는 어머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엘리트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니어스 과정은 어머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림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 라인 안에 영재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과학고까지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에 CMS하고 같이 설명회를 할 거고 저희 학원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저희 학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익스플로링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엘리트나 그 다음에 지니어스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보통 보면 여기까지 연결되는 학원, 즉 자사고,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를 다 아우르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건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학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마다 아이들의 합격률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으로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놓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모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탄탄한 내신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들은 일단 이해하기 쉬운 교과 이론과 더불어 수능형 객관식 문제를 미리 접해볼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자체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학년 아이들은 사실 많은 글이 써 있거나 그러면 적응하기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안쌤 교재를 저희가 초이스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저희 학원의 교재와 상당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창의력도, 서술형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탐구력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의 교재가 사실 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은 글보다는 이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림과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교재를 찾다 보니 안쌤 교재와 같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전국대회 본선 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다 들으셨죠? 시간표가 사실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학전람에 대한 문의는 이미 6월이 아니라 5월 달부터 미리 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오픈을 하자마자 지금 일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명 벌써 찼습니다. 벌써 차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이은진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2반씩 운영을 할 예정인데 저희는 비교과가 다른 학원하고 다른 점, 첫 번째, 가격이 쌉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48만 원이에요. 전람회가. 아시죠? 주변에 얼마나 비싸게 받고 있는지 차마. 예. 근데 저희의 또 자랑스러운 점은 그거는 저희가 써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써줄 수 있어요. 뭐 200~300만 원 받고 논문 하나 써드리면 되죠. 그게 더 쉬워요. 제가 저희 이은지 선생님과 저희가 한 반의 아이들을 놓고 6회에 걸쳐서 4시간씩 걔네들을 붙들고 그걸 쓰게 만드는 게 쉽겠어요? 제가 그냥 하나를 쓰는 게 빠르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장님 해라. 근데 그게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영재고 갈 때, 과고 갈 때. 그래서 면접 때 도움받고 또 결과로 자소서 쓸 때 도움받고 또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고를 진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는 전람회만큼은 굉장히 자신합니다. 또한 토론대회도 이번에 또 본선대회, 서울시 본선대회 또 올라갔어요. 16팀밖에 안 뽑습니다.
근데도 올라갔습니다. 저희. 그리고 자연관찰대회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따 한들 급이 다릅니다. 저희 김민정 선생님 1타신 거 아시죠? 비교과 1타 치시는 김민정 선생님 계신데 자연관찰대 겨울에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이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언제 문의를 주시냐면 3월쯤 전화를 하세요. 4월에 이제 되니까 3월쯤에 15일 내로 빨리 해야 되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안 받습니다. 칼같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관찰대회는 겨울에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희 물리대회 초급 TPL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2번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중학생 물리대회가 지금은 초급 TPL이라는 과정으로 해서 그 물리인증제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도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4개 단계로 나뉘고 그 중에서 초급 과정이라고 했더니 이 초급이 정말 초등학생만 보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어머님과 또 학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얘네들의 수준은 거의 중등까지 해서 70% 이상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중등 심화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TPL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 준비를 좀 했거나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선행을 한 친구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도 올 2월에 15명 친구들이 도전을 해서 승급이 으뜸, 버금, 보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으뜸은 최우수거든요, 어머니. 9명이 으뜸이었고요. 그 다음에 5명이 버금입니다. 보람은 없어요. 아이들 굉장히 성적을 우수하게 잘 냈고 특히 영재원 했던 친구들 너무 놀라웠던 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2명이 으뜸 중에서도 우수상을 받아냈어요. 4학년인데. 그 친구들이 중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12회 동안 끌었어요. 그런데 상을 받더라고요. 5명이 다 승급을 받고 그 중에 2명이 우수상을 받는 걸 보고 역시 암기보다는 사고력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저희가 영재원 준비를 하지만 이 친구들 영재원 과정 끝나고 나면 TPL 과정으로 제가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TPL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부설과 그다음 교육청 영재원 저희 6월부터 오픈합니다, 오늘. 6월부터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사고력 확장. 이건 뭐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오투책 같은 거 간단하게 그 다음에 오투책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저희 초등생이니까 우등생 교과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그냥 객관식에 그 다음에 말은 서술형이지만 정말 간단한 주관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리다고 해서 요즘은 글을 잘 안 쓰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PPT 수업하들 학교에서도 PPT 많이 수업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손에 힘이 없어요. 1시간 동안 필기를 시키면 손을 바들바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 집에 가서 한 마디가 엄마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실제로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써야 돼요. 어머니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때 뭐 있었어요? 깜지.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들 한 번쯤 뭐 한자 아시죠? 깍두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득 채워서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쓰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서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창의 사고력 문제, 영재 교육원 문제 전부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실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저희 학원. 마지막으로 탐구 능력 향상이죠. 모의 수행평가 실험도 있고요. 이 실험에 따른 탐구 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 토론 개요서도 씁니다. 이런 모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기초가 될 수 있게끔 탄탄하게 짜놓은 것이 바로 저희 시리우스 학원의 특징이다. 또한 시리우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차별화전 수업인데요. 그 중에 먼저 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요거는 작년 올해 나온 오트 교재예요. 초등학생 교재입니다. 중학교 거 아니에요. 오트 교재. 옆에는 저희 시리우스 교재입니다. 물론 재미없어 보입니다. 이해합니다. 그죠? 딱 봐도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탄생을 했고 누가 만들었고 하는 과학사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교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어머니,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 그냥 온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머릿속에 남을까요? 요즘 특별히 또 보면 몇몇 학원에서는 과학사만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암기식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걸 좋아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걸 좋아할까요? 처음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읽다 보면 독서의 능력도 키워져요. 그래서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중교회는 간략한 암기식 내용과 그림이라면 저희 학원 교재는 읽을 거리와 내용의 심화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안에서도 이것들이 어디 나와 있는 내용들일까요, 언니? 바로 네이버 물리학 백과사전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지식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또 저희 차별화된 교재, 저희 학원의 기본 교재는 앞에 아까도 어머니 서술형 돼 있는 거 보셨죠? 여기도 역시 다 저희 지금 서술형이고요. 그리고 실험 내용이 꼼꼼하게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참 저는 저희 초등선생님들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이유가 너무 힘들어. 우리 이거 교재 너무 힘들지 않니? 이번에 2022 개정으로 또 바뀌는데 선생님들 이거 그냥 우리 일반 교재 사서 쓰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해보자 했어요.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가리키고 싶은 걸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재 작업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머니 22 개정은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들 아시다시피요. 나중에 교육 개정 나온 거 이렇게 딱 보시고 그 순서 보시잖아요. 5학년에 있는 거 6학년에 끼워 넣습니다. 6학년에 있는 거 빼서 다시 5학년에 넣습니다. 결국은 다 똑같이 배워요. 내용은 결국은 똑같은데 어머님들이 막 그 얘기 하세요. 막 우리 애는 2022 교육 개정일 건데 이거를 왜 지금 뭐 2015 개정 배워서 되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다 배울 거고요, 어머니. 그리고 22 개정 때는요.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다 배운 거. 왜? 22 개정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애들은 그때 중등 나가고 있을 거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원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곤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교재도 훌륭하다.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저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초등 베타, 감마 과정을 배웠던 친구는 중등 과정을 올라가서도 낙오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저거 실험했었어. 나 저거 배웠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교재가 이제 그렇다면 실험 보고서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보고서예요, 언니. 저희 아이들. 이거 중등에서 쓰는 거 아니고요. 저희 중등에서도 쓰지만 초등에서도 합니다. 근데 다 이렇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한 거고요. 요건 좀 상위 난이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는 저희가 중등 개념 과학에서 배우고는 있습니다. 자, 중등 개념 과학이 왜 초등인데 나오느냐? 저희 초등 베타 감마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 게 초등 개념 과학인데요. 일단 중등 과학은 저희가 사실은 그 영재고를 가기 위한 올림 과정을 가기 위해서 8개월 과정으로 만들어낸 게 중등 과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심화되어 있는 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는 건 조금 몇 개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 개념 과학은 초등의 베타 감마 과정을 제대로 배워서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운 친구들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중등 개념 과학입니다. 그래서 중등 과학과 다르게 실험도 들어가 있고요. 토론도 들어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과정에서는 아이들이다 보니 일단 교과에 충실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매주 실험을 하고 있지만 중등 개념 과학은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인데 1시간짜리가 아니고요. 올 실험만 합니다. 3시간 반 중에서 최소 2시간 이상을 실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빛과 강압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자 하면서 제가 앞에다 세팅을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면 등 3개, 셀로판지 색깔별로, 그리고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풀이라고 보통은 교과서에 나와 있죠. 물풀을 갖다 놔요. 자, 지금부터 빛과 관련된 광합성을 할 거야. 너희가 주제를 정해. 그러면 빛과 광합성이 주제 아닐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물풀에서 전등을 거리를 변화시켜서 거리와 광합성의 관계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한쪽 팀에서는 선생님 저희는요 셀로판지 주세요. 너희 뭐 할 건데? 빛의 파장에 따라, 즉 빛의 색깔에 따라 광합성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팀에서는 선생님 저희는 전구 3개 필요해요. 왜? 전구 하나일 때 똑같은 거리에서 전구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자유롭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게 맨날 똑같은 보고서 아니에요. 똑같은 보고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타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베타 초등과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 아이들이 베타 감마 과정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창의력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중등 개념 과학은 보통 조금 어린 친구들이 베타 감마 과정을 끝나면 그 베타 감마 과정을 맡았던 선생님들이 책임지시고 중등 개념 과학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까지 책임을 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 과정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죠, 어머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요것도 중등 개념에 나와 있는 교재지만 저희 베타 교재에는 읽을 거리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창의 서술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존 교과와 좀 다르게 영재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미리 좀 알 수 있게끔 가리키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필기노트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다르십니다. 그냥 아예 필기를 하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요즘은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긴 한데 제가 요즘 초등을 수업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쁘게 만드셔서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하게 하시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건 예시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PP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시범 실험, 그 다음에 영상 자료 등을 통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친구들은 시범 실험도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한 역량 강화.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 중에 이제 주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렇게 보고서 이제 요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썼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윗접시 저울에 거름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 한쪽에는 아세톤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다른 쪽에는 저울이 수평이 되도록 물을 떨어뜨렸다.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은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서술형 문제 하나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미안해, 은진쌤. 자, 이후 저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예상하고 적고 그 이유에 대해 적어봐라. 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세톤이 먼저 증발함으로 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잘 썼다고 생각하시죠? 맞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앞만 보는 거죠. 멀리 봐야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물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답은 물 쪽으로 기울었다가 수평이 된다가 답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OT에서도 해요.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입자 운동, 입자 간 인력,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출입 관계, 그리고 시간에 따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머니? 시간에 따라. 처음에 이 답 틀린 답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쓰는 답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줘요, 저희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럼 답이 바뀔까? 아세톤은 물보다 입자 간 인력이 작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쉽게 기화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세톤이 올라가지만 물 역시도 기화열을 흡수해서 결국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아세톤이 물보다 먼저 기화가 됐다라는 건 입자 간 인력이 아세톤이 물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까지 쓸 수 있게. 그 답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가리키는 게 저희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런 수업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연구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못해 저희 이거 서술형 문제 낼 때도요. 저희 지금 1년 동안 지금 베타 교재 하나 가지고 밤마다 매주 밤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선생님들 진짜 새벽 2시 이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모여서 의논하고 자 여기에 그럼 답안에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저희는 세미나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세미나가.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특징은 정말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냥 교재에 있는 답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다.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어머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왜 서술형이 중요한가? 자, 2028년도 입시제도 개편 시한입니다. 근데 너무 좀 부끄러워요. 이거 사실 작년부터 제가 떠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또 말씀드립니다. 5등급제 평가를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을 열린 논 서술형 평가를 지향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창의력, 문제 해결력 중심의 그 수업 혁신에 역신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네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모르면 문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9등급제가 보이시죠, 어머니?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1등급 안에 들지 못했던 친구들, 2등급 애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정말 아둥바둥 그 한 개 차이로. 저도 제 아이를 대학에 보내봤지만 정말 그 한 개 차이로 등급 안 나올 때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한 등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리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항상 화학에서 제가 화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2등급을 받아요. 이제 인원수도 적다 보니까 1등급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걸 1등급을 못 맞아? 3명 주는데 4명이어서 맨날 4등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체육과 애들한테 맨날 뺏겨.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체육과
엄마 걔네는 대학 가는데 하나만 1등급 나오면 된대. 전 과목에서 한 과목만 1등급 나오면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리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물 같은 달달달달 외우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화학을 시험 기간에 한 5-6권을 푼대요. 화학만. 근데 저희 아들의 목표는 서울대였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하나 틀리면 결국 2등급 받고 이제 실수 안 하고 제대로 하면 1등급 받아내는 거예요. 정말 피말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된 걸 수도 있어요. 1, 2등급은 그래도 성적이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이제는 2등급까지, 지금 현재 2등급까지는 1등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조금만 더 준비시켜 주시면 충분히 1등급 따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늘 아시다시피 미리 선행은 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든 1등은 서울대 간다. 뭐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아이 1등 만드시면 돼요. 예. 근데 1등만을 원하는 성적만의 1등이 아닌 저는 인성도 1등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원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근데 바로 요거죠, 어머니. 이제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미 아시겠지만 물론 이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역삼중, 올 객관식, 서술형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학교 같지만 이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몇 개 중학교는 지금 올 서술형으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역삼중은 없어요. 객관식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서술형도 있고요. 올 서술형인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감하시는 게 어머니들 요즘 교육 받고 계시잖아요. 아이비 교육. 그거 왜 지금 계속 학교에서 안내문 내보내고 교육하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열린 교육이 될 거고 열린 서술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서술을 하려면 창의 사고력이 높아야 되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글을 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본인은 썼다는데 일단은 첫 번째 글씨를 못 알아봐서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게 앞하고 뒤하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해 놓고 결론이 이상하게 나가요.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교육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저희 영재원 때도 저희 김민정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천재는 타고났지만 영재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단 시간이 그만큼 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초등 교과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 3, 4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도미노가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고요. 영어로 수업합니다. 예.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조금 있다 와가지고 영어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데 한국말을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이 과학을 제대로 좀 설명을 들어도 아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지문을 이해를 못해요. 지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비록 외국은 안 갔지만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해갖고 영어도 좀 되고 있는데 영어도 좀 하면서 과학 공부를 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2, 3학년 과정에서는 뭘 하느냐?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좀 열린 교육을 할 거예요. 바로 다양한 주제. 지구, 물리, 화학, 생명 다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을 복합한 게 뭘까요? 환경이 있죠. 지구온난화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하루에 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과 더불어 저희 안쌤 교재로 실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저희 9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7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어머니들 오시면 아이들 잘 가르쳐 보자. 그래서 원혜주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이쁘고 젊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등 실험과학 저희 기존에 했던 겁니다. 역시 안쌤 교재의 최상위 줄기과학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3, 4학년 과정은 최상위 줄기과학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서 역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노 과학은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 한 과정이 12회입니다. 이게 이제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1단계부터 들어오느냐?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1회 주제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주제별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합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너무 좀 큰 학년이다. 그러면 좀 뒤에서 한 3, 4단계에서 들어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는 과학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영어나 이런 것들로 한번 훑어보고 용어도 좀 이해 다 시켜서 그 다음에 꼼꼼하게 우리 한국 교과 과정에 맞는 대로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1단계부터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학습의 이중 언어화, 그 다음에 영어를 통한 과학과 환경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계과정은 이제 초등 실험과 그 다음 초등 영재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영재원 특강 등으로 저희가 연계될 예정입니다. 초등 실험과학입니다. 초등 실험과학은 3학년과 4학년 과정이 있는데요. 3학년은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고 한 학기당 8회이기 때문에 총 16회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은 저희가 4학년을 사실 2시간씩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아시다시피 영재원 문제들은 어머니 3, 4학년에서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2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조금 너무 쫓기는 거죠. 실험도 많이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3시간 수업으로 이번 7월부터는 3시간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4학년 과정을 혹시 하고 계신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 수업까지만 2시간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7월부터는 3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8회 해서 총 16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지죠. 창의 사고력 및 융합형 문제 해결력 향상 그리고 실험을 통한 개념 이해를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 과정은 영재 베타와 감마, 그 다음에 영재원 특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등 5학년 과정은 저희가 베타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학년 과정은 감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 실험 과정은 저희가 앞으로 알파 1, 2로 갈 이름이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베타냐 그럼 알파는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서 그 앞 단계인 그 3, 4학년 과정을 저희가 알파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갈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교재가 조금 옛날 교재긴 합니다. 지금은 더 산뜻해졌어요.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주 1회 3시간씩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실험 보고서 벌써 단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실험 보고서 쓸 때 가장 아이들이 못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얘네들이 실험 보고서를 잘 쓰는 아이인지 못 쓰는 아이인지는 실험 보고서를 딱 써보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주제와 목표를 모릅니다. 그걸 분간을 못해요. 어떤 친구는 되게 잘 쓰는데 자꾸 주제하고 목표를 거꾸로 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줌 싸개 인형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험 주제는 그러면 오줌 싸개 인형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런데
목표는 그러면 오줌을 잘 싸는지 알아본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샤를 법칙에 입각해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애들은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와 주제를 아이들이 잘 쓰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두 번째는 마무리죠. 바로 결과와 결론을 헷갈려해요. 그거를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아까 저희가 탐구보고서 비교과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전람회. 그게 이제 탐구보고서 대회인데, 그 과학전람회에서도 아이들이 결국은 성과가 어디서 나느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결과 파악을 어떻게 했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고, 재현을 어떻게 했는가? 결국 논문 똑같습니다, 어머니. 그 부분을 얼마큼 잘하는가인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내내 가르칩니다, 저희가. 먼저 가르치진 않고, 아니 물론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려주지만 항상 실험 보고서를 쓴 후에 이거는 결과 결론이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써야겠지를 늘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중학교 뭐 과학전람회 때 이렇게 와서 같이 실험하는 거 이렇게 보면 옆에 모르는 친구를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아이들이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5학년에서 6학년 창의 사고력 및 융합형 문제 해결력 향상,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한 개념 이해는 똑같고요. 중등 개념 과학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학년이 어릴수록 중등 개념 과학은 꼭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년이 높은 학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등 과학을 가거나 또 이제 급하게 이제 중등 물리 화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중등 물리 화학을 무조건 그냥 들어오실 게 아니라 중등 개념 과학을 했어. 근데 좀 부족해. 그러면 중등 물리 화학으로 보강을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 번 했어, 중등 과학을. 근데 다른 학원에서 했거나 뭐 아니면 좀 잊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저희 학원에서 중등 물리 화학을 해보면 교재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제일 저희 교재 시리우스 교재가 유명하지만 아시다시피 하이탑보다 내용이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림으로 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이탑도 저희가 하이탑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반도 꼼꼼하게 가르치지만 저희 중등 개념과학과 중등과학 교재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서술형적으로 이제 독서하듯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줄 거라고 자부합니다, 어머니. 자, 저희 학원을 선택해야 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주도적 창의 활동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에는 거의 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과학토론은 초등학생도 듣기는 하지만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토론대회가 아이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3월에. 그런데 아이들 조금 더 일찍 시키고 싶으신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리 좀 선행을 한번 들어보게 하겠다, 특강이니까 그렇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건 겨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급 TPL은 매년 2월과 8월에 열려요. 그래서 초급 TPL은 1월 정도에, 매년 1월과 그 다음에 7월에, 왜냐면 7월에 해야지 8월 말에 저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2월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1월에, 그 다음에 8월 말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7월에 파이널 과정으로 초급 TPL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초급 TPL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물리학 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중등 과정이 대다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예시를 안 보여드린 이유는 이미 이걸 제가 했어요. 저희 학원 아마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예시와 분석까지도 다 마쳤고요. 저희 선생님들 항상 저희는 출제율이 뭐 30% 이상은 그냥 당연히 마치고 있고요.
뭐 오죽하면 아버님이 야 니네 선생님은 쪽집게인가 봐 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말을 아이들이 와서 할 정도로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어머님들 네이버 백과사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가 약 2,400개입니다. 그걸 다 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물리 올림 과정을 준비하시는 우리 박상수 원장님과 더불어 그 초급 TPL 과정, 그러니까 TPL 과정을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은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7회에 걸쳐서. 그리고 문제는 한 주에 약 60문제, 50개에서 60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뭐 50개만 풀더라도 350개 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전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과학탐구 보고서 20쪽입니다. 어머니 20쪽을 써야 돼요. 20쪽을 쓰는데 어머님들이 보면 내가 봤을 때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라고 하세요. 보면 20쪽도 다 채우시고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딱 보면 압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이 보고서는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막 재밌었던 거는 어머님들은 되게 근사한 걸 원하세요. 이 전람회를 하면서 주제를 좀 생각해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어머니가 같이 의논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제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쓰더라도 그대로 보내주세요. 왜 어머니들이 야 이게 되겠냐 막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어머니 그게 더 훌륭한 주제일 수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작년에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그 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친구였는데 막 대단한 주제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생각은 안 나고 막. 근데 보니까 막 그 잠수정이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게 막 찌그러졌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고 막. 근데 어떻게 할 거니 했더니 하나도 몰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방법을 다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자꾸 생각해야 이게 열리죠, 어머니. 그냥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제를 못 찾는 친구들한테 몇 개 주제를 던져주기도 하는데, 작년에 저도 이제 생각지도 못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볼펜이었어요. 근데 주제는요, 어머니, 탐구 보고서를 쓸 때 너무 어려운 걸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내 아이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지금 오늘 볼펜을 갖고 계시지만 삼색 볼펜 갖고 있는 애들 저희 필기 시간에 보면 딱딱 하면서 계속 막 바꿔가면서 색깔 쓴다고 딱딱, 뭐 지금도 간혹 나잖아요? 딱딱.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수업 시간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던졌어요. 그거 해라. 안 한대요. 뭐 이거 볼펜, 이거 스프리, 이거 안 해요. 막 어쩜 단 한 명도, 20명 애들 중에 한 명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잠수함을 하겠다는 애가 일주일을 버티더니 도저히 못 하겠는 거지. 어머니도 너무 답답하시니까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딱 와서, 자 봐, 선생님이 5개의 주제를 줬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볼펜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도 안 걸려. 하루면 실험 다 끝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넌 이걸 하면 보고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엔 안 들지만 해야는 되니까 할게요. 그래서 딱 한 명 받았거든요. 어머니 서울시 예선에서 우수상 받았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주제가 근사하다고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써주지 않았어요. 뭐 어느 어머니가 뭐 태클을 건다? 걸 게 없어요. 제가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걔가 실험하는 과정 보지 못했어요. 그럼 걔가 실험하는 과정을 제가 뭘로 알았을까요? 아이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저는 다만 아이들이 쓴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야 이거는 이 사진보다는 이게 더 네가 실험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 이걸로 바꾸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결과와 결론과 재원 부분이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바로 증빙자료예요. 중학교 이제 혹시 중학교 영재원 들어가시는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영재원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자소서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더욱이 영재원들은 산출물 증빙자료 내려고 합니다. 저희 다 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베타, 감마에서 했던 실험들 증빙자료 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저희 퀄리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영재고나 과고를 갈 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스펙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언제서부터? 초등 때부터. 근데 확실히 저희하고 초등을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중등과학 들어가서 굉장히 좀 아까 저희 안쌤이 좀 말씀하셨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면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낙오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치만 저희랑 같이 초등과정부터 했던 친구들은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그 내신 대비 시켜주면서 요번에도 저희 애들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간하고 기말에 왔는데 기말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재를 주면서 자, 요게 숙제야. 그리고 책 한 권을 줬어요. 그 한 단원에 대한 내용이 책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줬더니 새로운 친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일주일 안에 풀어온다고?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아주 웃으면서 해맑게 다음 주에 한 권이 또 나올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30 풀어서 프린트가 이만큼 나올 거야. 너무 당연시. 근데 한마디 해줘요. 뒤에서. 너 이거 많을 것 같지? 막상 해봐. 몇 시간 안 걸려.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아까 저희 안쌤이 말씀하신 그런 힘이 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원에 보내셔야 합니다. 자, 저희 경진대회입니다. 저희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저희 예시 넣었고요. 저희 이거 비교과 설명회 항상 저희 이제 김민영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은지 선생님과 제가 이제 항상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다 요약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발명대회는 안 합니다, 문의. 이거는 굉장히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데 요건 좀 민감해요. 이게 특허잖아요. 제가 아이디어 주고 아이가 특허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는 발명대회는 안 하고 있고요. 전람회하고 토론대회,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관찰대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TPL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예, 요거 이제 간단하게 아까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예,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자, 저희 로드맵입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적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2학년 과정부터 들어오시는 어머님들 보시면 지금 도미노 과정 1년 하고 나면 초3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알파 과정 들어가면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알파 무조건 먼저 들어갈래요? 아니에요. 저희 시험 봐서 똘똘한 친구들은 지금 베타 과정 먼저 들어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초3 친구들인데도 시험을 통과하면 돼요. 저희 학원에 입반 테스트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무조건 다 하는지는 않고요. 재학년에 저희가 안내하는 그 학년의 과정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무난히 들어가시는데 월반하고 싶어요. 지금 초3인데 베타 가고 싶어요. 초5잖아요, 어머니. 그럼 월반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타를 가려면 알파 과정에 있는 3, 4학년 과정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베타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는 이제 예시다. 차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과정만 제대로 따라오시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벌써 물리 올림, 중급 파이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학생이 아니면 시험을 못 봤지만 이제는 학년이 파괴가 됐습니다. 학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러다 보니까 초급 TPL에서 저희 아이들이 우수상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상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초급 과정을 누가 보냐? 중급 과정을 하고 있는 중학교 애들이 봅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위에는 거의 걔네들이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물론 정말 똘똘한 놈은 또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고 나면은 TPL 과정 끝났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뭐 준비하시면 될까요? 고등과정 준비하시면 돼요. 고등과정 중3 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미리 준비 다 해주셔야 되는데 고등과정에 물화, 생지, 통과까지 거기에 매번 1년에 4번 중학교 내신 대비 있어. 그러면 흐름이 한 달 가다 끊겨, 한 달 가다 끊겨.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겨주시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더라도 쌓아놓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놈들은 따라옵니다. 근데 기껏 시켜야 되는 시기에 아이들 사춘기 오면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학년 과정입니다. 이것도 예시입니다. 그래서 학년이 다 다르실까봐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 5학년 과정, 이렇게 6학년 과정까지 저희가 지금 영재고 종합반까지 다 연결해서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머니들이 아시다시피 상상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고에서 하는 교과 과정을 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하다못해 저희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물리 1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고1 때 물리 1을 선택을 안 하면 나중에 문과 친구들이 고3 때 물리 1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무조건 그건 필수였기 때문에 과학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 문과여도 이과 보낼 것처럼 준비시켜서 일단은 해놓고 나머지 준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갈 길이 바쁩니다, 어머니. 근데 그 준비를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다. 거기에 지금 저희 원장님 통합과까지 지금 저희 선생님들 세미나 지금 벌써 한 3개월, 지금 3개월 정도 지금 세미나 했죠. 지금 세미나 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 점수까지 잘 내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원은 항상 너무 조금 빠르죠? 다른 학원보다 좀 빠릅니다. 그래서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거의 저희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계시지, 이제 6분이, 그 초등을 담당하시는 분은 총 6분이신데요. 선생님들 잠깐 나와서 이제 그 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인사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얘기, 홍보 이제 조금 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분은 제가 그냥, 성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오늘 또 제가 유일하게 화장하는 날이 이렇게 설명회가 있는 날. 예, 그래서 키만 조금 더 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저는 이제 고등 과정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이래봐도 이제 종로학원하고 청솔에서 마감 강사를 쳤던, 수능에서 마감 강사를 쳤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부원장으로서 저희 선생님들 이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양한 걸 합니다. 비교과도 하고 있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제가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제 수업은 지금 늦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네. 두 번째, 김민정 쌤 오셨죠? 예, 인사 잠깐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주시면 초등, 중등 맡고 있고요. 영재원 준비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잘 지도하겠습니다. 비교과 1타시. 네. 자, 다음 이은주 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 중등 과학 그리고 비교과 담당하고 있는 이은진 선생님이고요. 초반에 안쌤이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랑 굉장히 소통 잘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인실 선생님이신데 오늘 이제 일정이 좀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의 홍일점이십니다. 우성규 선생님. 네, 이쪽으로 오셔. 애들이랑 안 싸우고 재밌게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올 초부터 지금 합류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믿고 가시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밝히는 거긴 한데 그 미탐에서 좀 유명하셨던 하정용 선생님도 제가 모셔옵니다. 그래서 하정용 선생님이 수업을 7월부터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홍보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 원효주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굉장히 애띠시죠. 네, 젊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원래 외고를 나오셨어요. 외고를 나오시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셨다가 거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본인은 과학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다시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학을 하셔서 저희 과학을 하겠다고 오셨길래 선생님 그럼 영어 되겠네. 내가 가르치는데 애들이 영어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해갖고 만든 게 도미노 과학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처음이라서 지금 다른 수업이 좀 있으셔서 못 오셨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같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흩어지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